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4.15 총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또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고 사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그럼 지난 총선에 이어 사상구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된 두 명의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정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장제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제원입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총 4번의 공통 질문과 2번의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자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현재 후보자들이 앉은 자리의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30초 안에 유권자들에게 출마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좌석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주민 한 분이 최근 의료인을 격려하는 광고에서 본 정호승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배재정입니다. 우리 국민 정말 대단합니다. 방역당국,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지금도 코로나19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하나가 되어 낯선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봄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치도 이랬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저급하게 서로를 낭떠러지 밖으로 밀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따뜻한 봄길을 만들어내는 정치,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인이 아닌 따뜻한 봄길을 더불어 함께 걷는 정치, 이런 정치가 사상구를 대표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사상의 자부심을 대표할 품격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누가 사상의 발전을 이끌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저 배재정 헌정 최초 여성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한 경험과 능력으로. 자, 배 후보님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장제원 후보 차례입니다. 예,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는 우리 국민과 사상구민 여러분께 큰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상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이대로 놔둬도 괜찮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집권 3년 만에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 턱걸이를 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안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사일을 가지고 매일 쏘고 아침 모닝콜처럼 미사일을 쏘아도 한마디 못합니다. 삶은 소대가리 운운해도 한마디를 못하는 핵 인질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겠습니까? 미국, 일본, 중국 전부 적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권력 사유화는 어떻습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우리들 병원 특기 의혹 사건, 조국 게이트, 드루킹 게이트.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하던 문재인 정권이 권력의 사유를 더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재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로 치닫습니다. 부패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제게 삼선 의원의 힘을 주십시오. 수석 대변인, 예길이 간사 등 많은 경험과 풍부한 자산을 가진 장제원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세상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경제와 문화, 각종 도시 인프라 등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부산시 동서 간의 격차는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그 격차가 나타납니다. 이런 동서 간의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두 분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동서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는 늘 우리가 고민을 해왔던 지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 공약으로 사상구를 교육 1번지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육까지 우리 사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입니다. 유아체험 교육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어린이집, 어느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같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3,000평 규모의 유아체험 교육관을 만들어서 지진체험관도 있고 동굴체험관도 있고 묘목관도 있고 과학관도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다는 게 부모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을 권역별로 건립해서 거기에는 어학 랩실, 체력 단련실, 또 밴드실,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명문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명문화는 제가 초선 의원 때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를 주례여고와 사상고에 지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고등학교는 학교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학교장에 재량껏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자유로운 공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상고등학교에서 2009년도 11월에 자유로운 공립고를 만들어서 부산 지역에서 특목고를 제외해서 수리 가형에서 1위를 한 참 동서교육의 차이를 깬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산 지역에는 자유로운 공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선생님을 유치하고 각각의 고등학교가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사상구의 고등학교들, 관내 4개의 고등학교를 명문화시키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차례입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제가 지역에서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동서 교육 격차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가까운 젊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통학로 안전 문제, 교육 환경 문제, 심지어 학원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고민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는 누구보다 제가 잘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삼락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리 소중한 아이 8살짜리 아이가 대형 트럭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고사리 손까지 힘을 합해서 옐로우 카펫을 부산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동서 교육 격차 해법은 원칙과 시스템을 갖추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낙후된 교육 문제는 역차별 수준의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우대, 학교 안팎의 시설 정비 및 확충, 교육 재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서 뒤처진 환경과 컨텐츠를 보강해야 합니다. 둘째, 동부산의 교육 인프라를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뛰어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상구의 교육 문제는 단지 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대학만 들어간다고 해서 원하는 직장,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컨대 사상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사상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까지 내다보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그리는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 사상이 그 일을
자, 배 후보님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또 2분의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됐고요. 이렇게 첫 번째 공통 질문 순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자유이지만 상대 후보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은 후보당 4분이고요. 주제는 자유입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배재정 후보부터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저희가 금방 공통 질문에서 동서 교육 격차를 이야기했습니다. 교육 문제는 워낙 우리 사상 구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상호 토론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 때마다 교육 격차 해소 공약 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보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특정한 정치 세력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동서의 격차를 이렇게 벌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제원 후보께서는 18대 때 2008년이죠. 1등 교육부 사상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교육 명품 도시 사상 건설을 재가동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만 되면 명품 교육도시, 교육 1번지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시고 그럼 지난 12년 동안 사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상고 문제를 말씀하실 때 우리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간 국회의원을 하신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4년간 우리 교육을 위해서 뭘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제가 장 명품 교육 의원님이 하신 것을 얘기하십시오. 예.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공립고를 주례여고와 사상고에 유치를 했던 겁니다. 자유로운 공립고는 다시 말하면 가장 교육에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걸 했거든요. 사상고등학교가 수리가형에서 1등을, 수능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근데 하셨고요. 그것을 네.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가지고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좋은 고등학교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렇게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당론과 우리 장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는 좀 오락가락으로 비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장 후보께서는 18대 때 특목고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강조한 교육 CEO가 되겠다 이런 슬로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 후보께서 인성교육의 교육 CEO를 맡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자율형 공립고 필요하죠. 우리 사상에 많은 교육적인 재원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올렸고요. 그런데 수리 점수가 좀 올라갔다는 걸로 내가 우리 사상이 교육 1번지에 가깝게 변화시켰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4년간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만약에 제게 중간에 4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이것을 사상고와 주례여고를 넘어서 구덕고와 대덕여고까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 수준을 상당히 높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전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단절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가시는 곳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급식실 만들어주겠다, 강당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제가 참 많이 봤는데요.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어떤 뒷받침도 없이 성급하게 약속부터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재정 후보 4분의 주도권 사용하셨고요. 다음 장제원 후보 상호토론 4분 진행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하신데요. 오늘 좀 네거티브를 너무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오각편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배재정 후보 오각편대를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시장, 구청장, 또 배재정 후보 오각편대를 통해서 사상을 발전시키겠다 말씀하시는데 오각편대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제일 큰 편대가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공항 문제를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는 2016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 5명만 뽑아주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신공항을 착공하겠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거든요. 신공항에 대해서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2012년 대선 후보 때는 부산이 가진 신항만 철도 종착지를 활용하는 육해공 물류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이 자초됐을 때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된 것은 정치적 고려다. 이렇게까지 비판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공항 하나도 부산 출신 대통령으로서 신공항 하나 결정 못 하시는데 그 편대에서 뭘 얻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장 후보께서는 누가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지금은 온 국민이 정부와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19라는 이 중차대한 사태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상 국민들께서는요, 우리 사상을 위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을 사실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각편대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오각편대로 부산을 발전시키고 사장을 발전시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거돈 시장 말씀 좀 드릴게요. 직무평가가 충격적입니다. 작년 9월에는 꼴찌에서 2등 하셨어요. 17개 지도지사 중에서. 10월에는 또 꼴찌 하셨어요. 11월에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압도적 꼴찌를 하셨어요. 서병수 시장 때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다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께서는 서부산 정책을 원도심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동서 갈등을 말씀하시는 분이 서병수 시장께서는 서부산 복합청사를 약속하고 서부산을 블루오션을 만들고 서부산 개발 본부까지 만들어서 서부산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일보 기사 한번 보십시오. 서부산 복합청사 물 건너갔다.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서부산 개발본부가 공중분해되고 이후 시 문서에서 서부산 복합청사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 오거돈 시장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오각편대 중에 중요한 편대인 오거돈 시장 편대가 작동하고 있는지 왜 오거돈 시장은 서부산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홀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병수 시장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여전히 좀 당명이 헷갈리는데 서부산 개발하겠다 말로만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상공단 스마트화하겠다, 재생사업하겠다 얘기해서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장 후보님도 아마 하실 말씀 없으실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제가 답변해야죠. 제가 충분히 20분 30초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도 한 것이 없을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오거돈 시장 비롯해서 우리 김대근 사상구청장 등 지방 정권이 바뀌고 난 지금 시간은 장재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답변을 해야죠. 김대근 구청장 제가 개인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사상구는 기장군이나 이런 곳처럼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하는 구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정 후보 오각편대 잘 좀 다시 복구를 하셔야 그 공약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호 토론 마쳤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너무 답변이 길어진다든가 하면 중간에 좀 제지할 수도 있다는 점 두 분께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두 후보들께 이제 장재원 후보, 배재정 후보 순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고 있죠. 코로나19가 종료된 후에는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두 후보들께서 예상하는 변화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 변화에 선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함으로써 이 지금과 같은 사회 마비 현상을 예방할지도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장제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경제가 대공황이 오질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회성으로 4인 가구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4인 가구에 100만 원을 줘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513조의 예산의 항목을 20% 정도를 조정하면 100조의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형 학원, 택시 운수업 이런 쪽에 직접적이고도 즉시적이고도 지속적 3대 원칙을 가지고 우리 힘들어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 역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이 역병이 창궐을 해지면 외국발 입국을 제한할 것인가라는 자동적이고도 아주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발 입국을 제때 금지하지 않은 부분하고 2월 24일까지 중국에 엄청난 양의 마스크가 수출이 돼가지고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됐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베트남, 몽골,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실상 확진자나 사망자가 굉장히 없었고요. 대만의 복지부 장관은 국민 2분 돌아가셨을 때 눈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 외국발 입국을 또 어떻게 막을 것이라는 부분하고 어떻게 마스크를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배달해 줄 것이냐. 이런 방역 기구의 문제 그리고 이런 그 중국발 이런 입국 금지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장 후보님 2분의 시간 모두 경과했고요.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배재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초유의 사태, 미증류의 사태라고 하는 코로나19 예기치 못한 사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당분간 휴업한다며 문 닫은 가게, 약국 앞에 늘어서 있던 마스크 구매 줄을 보면서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태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숙제 혹은 교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위주로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재난은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이것은 보건, 의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교육, 외교 등 전 방위에 여파를 미치며 이에 대한 종합적 대비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이나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작은 정부론, 시장에 대한 맹신은 어리석은 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는 국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통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 후보께서도 자유시장 경제 우선주의라는 것에서 그런 맹신에서 벗어나 국민을 먼저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재난 가운데서도 희망의 꽃은 핍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손을 맞잡은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찬사를 자, 배 의원님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됐고요. 두 분 후보자님 이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쪽에 보시면 작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씩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공통 질문,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어서 이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앞선 공통 질문의 주제였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와 대응 방안에 관해서 각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상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원색적인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해진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배재정 후보가 장제원 후보에게 30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밀주의를 걷고 초반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검사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늘 하셨던 말씀을 되새깁니다. 재난과 재해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재난과 재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공고해질 수 30초 있다. 경과됐습니다. 네. 네. 장 후보께 질문이 뭐죠? 묻겠습니다. 아니, 재난기본소득이라고도 하고 사회자님,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도 하죠.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아니, 30초 30초로 끝났었어요. 질문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질문이 없는 1분 동안 상태에서 말해도 그대로 되나요?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단합과 뜨거운 노력, 외신들도 문재인 정권의 자아자찬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의 봉사와 헌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10,000명 이상 확진이 되고 이렇게 100여 분 이상 돌아가신 거는 중국발 입국 종료조차 늦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화나는 지점이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역병이 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제원 후보가 배재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저는 놀라웠던 게 민주당 선대위가 21대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 이런 거를 253개 지역구에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했다라고 적극 홍보하고 이 사태를 좀 잘 활용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위로를 못할 망정 정부 홍보하고 있으라라는 선거 전략은 좀 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주민들 만나고 방역 활동을 돕는데도 바빠서 그 대응 문건이라는 것을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아마 읽어보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자화자찬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정말 너무 좀 협소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지금 문정부의 코로나 대응 그리고 대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요. 딱 두 곳입니다. 바로 미래통합당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정부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응 능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곳곳을 다니며 우리 주민들과 말씀을 해보시면요. 이제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 또한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우리가 대처를 잘했다. 이런 칭찬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힘이라는 걸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보자 보충 질문 첫 번째 순서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상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으면서 갈수록 서울과 또 수도권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방으로 떠나는 비율이 높고 노인과 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노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수식어마저 인천에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권의 발전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이번엔 2분이고요. 먼저 배재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청년들도 돈을 벌려면 일자리를 얻으려면 수도권에 가야 한다며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부산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더라도 운 좋게 일자리를 잡아도 1시간 반, 2시간씩
지옥철에 시달려야 합니다. 힘겹게 번 돈의 3분의 1은 집세로 고스란히 뱉어내야 합니다. 나고 자란 곳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사회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이를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사상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울산, 부산, 창원에 이르는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기존 기간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결합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성장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제 공약의 핵심이자 우리 사상 발전의 핵심은 국가 균형 발전의 정신과 미래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과 균형 발전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노후사상공단 재생을 추진해서 미래 100년을 향한 도심형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글로벌 탄성소재연구소, 지식산업센터, 폴리텍 대학 유치, 창업 및 취업 지원 원스톱센터 구축, 소상공인 특화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상을 R&B 비즈니스 산업의 네. 자, 이번의 시간이 모두 경과됐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장제원 후보 역시 2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4년 동안 저는 우리 사상구가 가지고 있던 무건 숙제들, 수건 사업들을 모두 본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혐오 시설을 2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구치소 이전 문제를 확정시켰고 위생사업소를 지하화시키는 본궤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노후공업지역, 처음에 제가 초선 의원 국회의원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노후공단이 아니라 노후공업지역이었더라고요. 국비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노후산업지역 재생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비를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00억이 착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는 감전, 주례, 확장에 걸쳐져 있는 이 노후공업지역을 재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병수시장께 부탁을 해서 서부산 청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상 하단가의 도시철도를 뚫어가지고 그 서부산 청사 가운데 스마트시티 역을 만들었습니다. 행정과 교육이 어우러지면 민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본궤도에 올려놨습니다. 사상역 복합 환승 편의시설을 가지고 사상역을 관통하고 있는 7개의 교통수단을 묶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유동인구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덕포동에는 부산 대표도서관을 지금 12월에 거의 완공이 됐고 또 올 6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자, 삼락동에는 구경찰서 부지에 제2단우림센터 건립을 지금 본궤도에 올려놨습니다. 주례에서 삼락까지 우리 사상구의 묵은 숙제들, 묵은 수원 사업들을 제가 지난 8년간 본궤도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삼선 의원의 힘을 주시면 제가 착착착 지원만 하면 6, 7년 안에 거대한 새로운 사상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삼선의 힘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자,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공통 질문 3번째까지 진행했고요. 계속해서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선 공통 질문의 주제였던 국가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로가 후보자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제원 후보가 배재정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은 재정의 독립과 인사권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지방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 법을 통과해서 5%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첫 단초를 제가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 자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지에 대한 배재정 후보의 의견을 묻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장 후보께서는 아마 사상의 공약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요,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시절도 그렇고, 수도권의 규제 완화라든지 지역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이 정책을 통해서 많은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미래통합당의 국가 균형 발전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장 후보께서 이 지방 소비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세원의 충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정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자, 배 후보님 답변 시간 1분 모두 경과되었고요. 다음은 배재정 후보가 장지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줄곧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서도 그랬고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는 배치되는 그런 입장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가의 기능과 관련해서 수월성, 될 만한 곳에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장 후보께서도 늘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맹신이랄까, 자유시장 경제만 이루어지면 국가도 균형 발전하고 서민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장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마이크를 끄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이크를 안 끄고 계속 지금 저의 답변 시간을 침범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미 지금 배재정 후보가 20초를 더 썼는데요.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1분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방 자주 재원 확보에 대한 배재정 후보의 의견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떤 대안을 물었는데 다른 말씀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미래통합당의 균형 발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참 기가 차는데 저는 지방 자주 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주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 자주 재원에 대한 물꼬를 어떻게 뗄 것이냐 고민을 해서 지방 소비세를 제가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방 재원을 확보를 해준다 그래 놓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2018년도에는 22.5%였는데 작년에는 21.7%로 오히려 0.8%. 자, 장 후보님 20초 추가로 드렸습니다. 후보자 보충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후보당 4분이고요. 주제는 자유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대 후보에게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번 상호 토론은 장지원 후보부터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구치소 이전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2011년도 1월입니다. 제가 임기 말입니다. 초선 의원. 부산구치소 교도소 강서통합 이전 본격화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걸 구체화시켰거든요. 근데 제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2013년도입니다. 공기업도 기업도 정부도 뒷짐, 부산구치소 이전 사상구만 발동동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구치소 이전 문재인 나서라 집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이전 문제를 민주당이 한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법사위원이 돼가지고요. 국정감사 때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과밀 수용은 위헌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박상희 법무장관이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얻어내고 부산시장께서 이제 공이 넘어갔거든요. 오거돈 시장께서 경부선철로 지하화 문제로 사실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제가 그때 얘기를 간사를 할 때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구치소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장 의원이 경부선 철로 지하화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 구치소 이전 문제를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확정해주면 이것은 제가 반드시 확보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서로 그게 협치가 돼가지고 우리 오거돈 시장께서 확정을 하고 제가 경부선 철로 지하화를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전혀 생략을 하고 마치 민주당에서 부산구치소를 이전.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무산시켜 놓고 지금 와서 구치소 이전을 본인들이 했다 얘기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한 30초 정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참, 저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지역구에 국회의원을 하시던 시절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해 노력할 때 그걸 막은 곳이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강서구가 나서서 막을 때, 강서구의 국회의원과 강서구청장이 막을 때 우리 장 후보께서는 뭘 하셨어요? 그런 거 같이 의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니,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였고요. 대통령 저도 좀 후보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어떻게 집권당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야당 국회의원이죠.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구치소 이전 문제를 아주 무산시켜버린 분이 지금 와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 어이가 없고요. 경부선철로 지하화 말씀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시장과 구청장 연합한 분들이 지방선거 핵심 1호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 예산에 정부 예산에 반영도 못 시키고 옵니까? 그리고 김현미 자신들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있는데 국토위에서 부산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좀 수용 곤란으로 입장을 밝히고 이것을 반려했다라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국토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을 예결위에 왔어요. 근데 예결위에는 민주당 부산의원 6분이 있는데 단 한 명도 배정을 안 했습니다. 저 혼자 오로지 있어가지고요. 부산시장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부산시청에서 제 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 문제에 대한 용역비를 제가 반영한 거는 대통령께서 사상구를 방문하셔가지고 장제원에게 감사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경부선 철로 지하화의 이 추진을 자신들이 해가지고 자신들하고 좀 현수막을 걸고 참 민주당은 참 야당 의원들이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저렇게까지 현수막을 붙여서 자신들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답변할 시간이 없나요? 주도권 토론, 주도권을 우리 장 후보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자, 시간 다 경과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배재정 후보가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4분입니다. 네, 저는 다른 토론을 좀 준비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장 후보께서 안타깝게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만 따서 이야기하면서 뭐 민주당은 뭐 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아주 좀 유감을 표하고요. 아, 부산구치소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 46년 동안 우리 사상 주민들을 괴롭혀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그 문제를 이 같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혹은 구청장들이 제대로 협치도 하지 못하면서 그 당시에 사상구청장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강서구청장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 강서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 다 그렇게 있으면서 부산구치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 감전동에 옮긴다고 했다가 역풍 맞은 거 주민들 다 알고 30초 계십니다. 정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30초 나중에 드려도 되잖아요. 하시고 30초 안 주시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아니 30초 좀 주십시오. 아니 30초를 4분 주도권을 안에 가진 주면 되는 분한테 거 아닙니까? 권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예. 아니 그렇게 저 중간에 또 끼어 들어오시면 좀 30초는 곤란합니다. 고정 해주셔야죠. 자, 30초 30초 드렸잖아요. 드립니다. 네네. 아 우리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요.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마치고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강서구청장 만나고 부산시장 만나고 청와대 가서 비서실장 만나고 또 법무부 장관, 교정본부장 만났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해서 부산구치소 이전이라는 자유한국당이 하지 못하던 일을 추진하고 우리 주민들께 MOU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요. 우리 장 후보께서도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당시에 그렇게 숟가락을 좀 얹고 싶으신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장 후보님, 구태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질문했습니다. 아까 질문 안 정치는 한다고 과거부터 말씀하십니까? 이어내려오는 나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윽박 지르고 막말하고 고함치고 이런 정치는 힘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치소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법무부, 부산시, 강서구 협력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못하던 걸 저희 민주당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교육부도 나서줘야 됩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과 같은 리더십과 힘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산단도 그렇고 철도시설 지하화도 그렇고 또 사상과 해운대를 잇는 대심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 사상에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협력하는 법, 협력하는 자세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요. 네. 저는 19대 때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치소 이전을 무전시켰고요. 제가 법사위원까지 돼가지고 박상기 장관, 오거돈 시장의 가장 핵심 공약까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만들어낸 그거를 민주당이 숟가락을 하면 안 되고요. 망막절제 얘기하시는데요. 이해찬 대표 장애인 비하 발언, 홍익표 대표 기태, 추미애 대표 이해창 엑스놈 이것까지 먼저 자아 비판하시고 그런 민주당부터 품격 있는 정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은 배재정 후보, 장제원 후보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문 드립니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유권자를 대표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국회를 보면 유권자의 의사는 무시된 채 당리 당략에 의해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어떻게 유권자의 의사를 잘 수렴해서 입법 활동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먼저 배재정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토론을 보시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시며 참 많이 답답하셨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어제도 모라동에서 만난 어머니 한 분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움 좀 하지 마라.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 정치가 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도 소통은커녕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주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드리지만 소위 오피니언 리더 정도가 아니면 의견을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돌아다닌다고 사람들 불러 모은다고 그런다고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끼리끼리 소통하는 것은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해치는 악행입니다. 해법은 원칙과 시스템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들부터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민 소환, 주민투표 같은 제도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사문화된 제도부터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주민들과 직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T 강국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소통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론화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참여형 공론화, 수구형 공론화를 꾸준히 시도해 함께 논의하고 뜻을 한대로 모으겠습니다. 누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누가 주민의 뜻을 진심으로 받들 후보인가? 우리 시청자들,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장제원 후보 역시 2분 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향이다. 그러면 결국 국민과 밀착한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우리의 대표자가 해결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유세차라든지 확성기 사용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번 선거 캠페인을 걸어서 12개 동을 찾아다니는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유세와 확성기 사용을 아주 자제하고 걸어서 국민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12개 동을 위한 12개 노트를 만들겠습니다. 삼선 의원은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당대표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예산과 법안에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이 삼선의 의원의 힘으로 제가 선거 기간 동안 만든 12개 동을 위한 12개 노트에 빼곡하게 적힌 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이 장제원이 민생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구석구석 우리 지역 주민을 찾아뵙고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빼곡하고 꼼꼼하게 메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4년 내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권력의 사유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보게 되면 충격적입니다. 청와대가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상대 후보를 회유하고 공약을 만들어주고 하명수사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이 하명수사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보게 되니까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과할지 저는 충격적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권력 사유화를 네. 사회자님, 자, 시간이 이런 모두 경과가 부분들은 좀 되었습니다. 제지를 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간이 모두 재판 경과가 중인 되었고요. 부분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상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으로 예비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 장제원 후보, 배재정 후보 순으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최근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9에서는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향후 20년 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각 후보님들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이고요. 먼저 장제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할 때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탄핵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얼버무릴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소장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 공소장에 드러난 하명수사 의혹, 정책 개발 의혹, 또 상대 후보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최소한 청와대 비서실에는 솔직하게 답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는 첫째는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많은 부서로 널려 있는 이러한 인구 대책에 대한 문제를 아주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으로 만드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한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방만함입니다. 우리 저출산 예산을 보게 되면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사업, 학교 예술 강사 파견 지원 사업, 템플스테이까지도 이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이 예산, 저 예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황당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름 쫙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를 마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실효성과 또 정부 내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고 앞으로 인구 절벽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배재정 후보 역시 2분 드립니다. 네. 먼저 좀 저는 유감을 강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 공소장을 운운하시면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우리 장 후보께서도 아마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소장을 들먹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무엇이 확정되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마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법사위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장 후보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 때라고 하더라도 좀 수위를 좀 조절하시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지 저출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의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실제로 부모님들께 의존해서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요. 저 역시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지금 우리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정들에게 안심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저 또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보다 더 수용자들의 관점에서 깊은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답변 시간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배재정 후보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앞서 이제 장재원 후보께서 발언을 하실 때 이 공소장에 근거해서 말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자로서는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고요. 먼저 배재정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은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상이 발전하고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 사상이 긍지를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품격도 능력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품격에서 나오는 소통과 설득의 능력이 사상의 발전을 이끕니다. 사상사람 배재정, 품격 있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 설득하는 정치로 변화하는 사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상 만들겠습니다. 사상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사상을 일으키는 힘, 이제는 배재정입니다. 우리 사상 주민들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재원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사상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대안이 있고 누가 추진력이 있고 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 있고 강한 추진력이 있는 장재원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초선 의원 때는 집권 여당의 의원을 지냈고요. 재선 의원 때는 야당 의원에 지냈습니다. 여나 야나 초재선 의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삼선 의원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산과 법안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삼선 의원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당과 국회의 주요 보직과의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바로잡고 사상발전을 완성시키겠습니다. 남에게 기대어, 내 쪽에 기대어 사상발전 완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우리 국회의원의 힘으로 사상발전을 완성해 맞다고 보십니까? 사상이 키워낸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을 되겠습니다. 장재원의 정치적 성장이 사상국의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상구 후보자 토론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